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드디어 1권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고 보험의 이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서 처음 접해보는 거다. 그죠? 사실 요 보험의 이해 앞부분 여기 내용은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상법 보험편을 보고 우리가 농업재보험 법령을 보고 그 다음에 재배학, 원예작물학을 보죠. 1과목, 2과목, 3과목. 그 안에 사실 뭐 상법 안에 우리 손해사정 이론까지 배우지는 않아요. 손해사정 이론은 손해사정사 시험을 칠 때 손해사정사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1차 시험이 이제 상법보험편이 보험계약법으로 들어가고요. 2과목이 손해사정 이론이 들어가고 3과목이 보험업법 이렇게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한 부분 손해사정 이론이고요.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은 훨씬 더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고 계산 문제도 손해사정 이론에서 좀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 반면에 우리 여기 지금 기본서에는 이론서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고 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손해사정사 그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 액기스만 어떻게 보면 빼 가지고 나온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걸 다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실은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우리 여기 지금 축약되어 있는 이 이론서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빼온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이죠. 위험과 보험입니다. 우리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서로 분담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죠?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그 위험을 결합해서 보험을 운용하죠. 그래서 일상생활과 위험, 일상생활 속에 많은 위험이 있더라. 그 위험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찬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 국가 위험에서의 위험은 산재가 될 거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위험이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발생 가능성이 항상 상존을 하고 있더라. 그럼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 방법 중에 일환으로 우리는 보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다. 그죠? 자, 보험 넘어가 볼게요. 위험의 정의입니다. 기본서에는 위험을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험은 뭐 미래의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가능성이다. 일어날 일이라니까 가능성이다.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서에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다. 또는 기회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영어로 리스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다르게 위험의 정의를 다양하게 정의를 해놨는데 5가지로 분류를 해뒀네요. 손실의 기회더라, 손실의 가능성이더라, 불확실성이더라, 그 다음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더라, 그 다음에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더라. 이렇게 지금 기본서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정의를 축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놓은 위험의 정의와 이렇게 축약해 놓은 1, 2, 3, 4, 5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험과 보험입니다. 위험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요거는 실제로 손해사정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이고요. 우리는 손인, 위태, 손해 관계 안에서 각각의 종류들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좀 더 깊이 있고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손인이지만 위태부터 볼게요. 순서가 1번 위태, 2번 손인, 3번 손해. 발생 순서로 보면 이렇게 가죠. 왜냐하면 위태라는 거는 해저드라고 되어 있네요. 골프 치시는 분들 해저드 많이 하시죠. 뭐 물에 빠지는 걸 해저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잘 모르는데 물에 빠지는 것 역시 위험한 상황이죠. 해저드.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태를 위태
위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태라는 거는 우리가 사건을 기준으로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해볼게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건 발생 전의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 위험 또는 해이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다른 말로 위태라고 하더라.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얘는 같이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발생 전의 상태는 위태, 실제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상태, 발생한 상태는 손인이 되겠죠. 왜? 손해의 원인이 되니까. 발생한 상태, 손인, 손해의 원인, 줄여서 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한 후의 상태도 있겠죠. 발생 전, 발생 후, 발생을 하고 났다,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실제로 다 알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손해가 발생했어. 나 교통사고 났어. 충돌사고 났어. 차가 부서졌어. 손해가 났어. 그런 거죠. 그래서 손해는 이 손인, 손해의 원인, 이 손인의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내 가치의 감소가 손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발생 전의 상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충돌사고, 차 충돌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 위태에 해당되는 건 겨울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요. 그 위태가 되겠죠. 얼음이 얼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사건, 손인은 뭔가요? 얼음이 미끄러졌어. 결빙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는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 자동차 충돌 사고가 되겠네요. 손인은. 그럼 손해는 뭐가 되겠어요? 충돌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 또는 인명 손실 이런 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심리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살의 예를 들면 조금 그렇게 하겠지만은 옥상에서 자살이라는 건 옥상에서 친구들끼리 옥상에서 놀이를 했다고 해볼게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옥상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옥상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태죠. 공놀이를 하는 자체가. 그 공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주우려고 하다가 사람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명손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화재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가뭄이 너무 극심해요. 겨울 가뭄이. 그래서 산이 너무 건조해요. 그죠? 건조주의보가 내렸어요. 그 건조한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 위태가 되겠죠. 그 건조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산불이 났어요. 화재. 산불이 났어요. 그게 손인이죠. 화재. 손해는 뭐가 되나요? 산이 다 불타버리는 거죠. 뭐 절이 불탈 수도 있고 주택이 불탈 수도 있고 축사가 불탈 수도 있고 그걸 오는 재산의 감소가 손해가 되더라. 그러면 관계는 위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손인, 그 다음에 손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관계 보겠습니다. 위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단계, 발생 전 단계라는 겁니다. 손인, 실제 위험이 발생한 단계. 됐죠? 그 다음 손해니까 발생의 결과, 사고로 인한. 그래서 그 발생의 결과로 초래되는 내 가치의 감소나 손실이 손해가 되더라. 그래서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순서대로 가더라. 손해사정 그 이론에서는 이 위태도 넓고 깊게 다룬다고 한 예를 들어보면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이 위태도 나눠요. 종류를. 우리는 지금 위태라고 말씀하시는 위태는 심리적인 어떤 위태도 있고 실제적인 어떤 위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태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이렇게 다뤄요. 위태도 세 가지로 나눠요. 실제적인 위태,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우겠지만 도덕적 위태, 그다음에 정신적인 위태 이렇게 나눠서 손해사정률 이론에서 실은 도덕적 위태와 이 정신적인 위태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내요. 근데 우린 지금 정신적 위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도덕적 위태까지만 나오죠. 예를 들면 실제적 위태는 실제로 위태한 거 아까처럼 결빙되어 있는 거 뭐 요런 상태. 도덕적인 위태는 보통 사기가 좀 들어간 거, 사기성이 있는 거, 고의적인 거 이런 걸 도덕적 위태라고 해요. 정신적인 위태는 도덕적 위태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거,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정신적인 위태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기본서에는 이 도덕적 위태를 나중에 저 뒷부분에 보면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를 비교한 것이 나와요. 도덕적 위태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기성이 있거나 그죠? 고의적인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태가 도덕적인 위태입니다. 그러면 위태의 손인과 손해의 구분 이제 이해되시겠죠? 사고를 손인이 사고가 난 거예요. 손인을 딱 기점으로 해서 자, 손인 발생 전, 사고 발생 전 단계의 위태, 발생 후 단계의 손해. 위태는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해는 사고가 난 거, 손해는 가치가 감소한 것. 위태의 사고 발생 가능성, 사고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인, 위험의 현실한 손해의 원인, 손해의 원인을 줄여서 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 사고 발생을 해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것, 경제적 수요가 발생한 것, 발생 전 단계, 발생 단계, 발생 후 단계, 요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고 이걸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험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위험의 종류가 굉장히 그러면 많다는 거예요. 그 위험의 종류 중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묻는 게 이 위험의 분류에 해당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험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분을 어떻게 위험의 그 속성을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이 위험의 속성 중에 손실의 기회가 있는지 이득의 기회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어떤가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위험의 범위가 좁은지 넓은지 범위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그다음에 계약 성립 때 보험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중요하고 이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는가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험의 종류의 예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 그러면 그 위험 중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위험의 속성의 측정에 따라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야 아니야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리적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야 에 따라서 객관적인 위험이냐 또는 주관적인 위험이냐로 나눠집니다. 객관적인 것은 우리가 확률이나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키워드는 측정이란 말이 되겠죠. 측정이 가능한 위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위험들을 객관적인 위험이라고 합니다. 올해 교통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어? 한 달에 몇 건? 하루에 몇 건이야 평균적으로? 가능하죠? 주관적인 위험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나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측정이 불가능해. 개인마다 다 다르게 생각해. 그래서 측정이 곤란한 거, 아주 불확실한 것을 주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측정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에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보험의 대상이 되겠어요? 주관적으로 나는 저게 위험하고 주관적으로 나는 안 위험해 하면 사람마다 측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인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이란 거는 이 위험의 속성에는 위험이 일어났어요. 났을 때 그 위험이 순수하게 손실만 있느냐 아니면 위험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기회도 오느냐에 따라서 손실의 기회만 있느냐 아니면 기회가 이득의 기회가 있느냐에 따라서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으로 나눠집니다. 순수위험은 정말 손실만 있는 거, 이득이 없는 거예요. 투기는 이득도 있는 위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보면 보험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득 금지의 원칙. 우리 손해보험에서 특히 그게 나오죠. 그래서 보험에서 이득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이건 그럼 바로 나오겠네요. 이득 보지 마라 라고 하기 때문에 투기위험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하게 손실만 있는 위험. 그래서 순수 위험이 되겠고요. 손실의 기회만 있는 위험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수, 자연재해들이 해당되겠죠. 자연재해들. 그다음에 사망사고, 붕괴사망, 부상이나 질병들. 질병 알아가지고 이득 볼 일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재산 손실이나 간접 손실이나 배상 위험이나 인적 손실 위험이나 순수 위험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류가 재산이 먼저 손실됐어. 그다음에 재산이 손실되면서 또 이어지는 간접 손실도 있어. 나만 손실 본 게 아니고 남한테도 피해를 입었어. 배상 책임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적인 손해도 있대요. 손실. 그래서 인적 손실 위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순수 위험은 4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4가지 종류는 뒷부분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룰게요. 유일하게 위험 중에서 위험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다루게 있는 게 이 순수 위험이에요. 그래서 순수 위험은 잘 봐두셔야 하고, 순수 위험의 종류에는 4가지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이 있구나 라는 이 종류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투기 위험, 손실의 기회도 있습니다. 투기 위험 무조건 이득만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득의 기회도 있는 거.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아는 주식, 보험 말고 뭐죠? 보험 말고 이거 로또 같은 거. 그럼 뭐라 하죠? 우리가 복권, 그죠? 복권. 그 다음에 또는 우리 경마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투기 위험이에요. 그건 보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험에 들 수 있는 위험은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 중에서 순수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발생 빈도가 어떻게 돼? 또는 발생 규모가 어떻게 돼?에 따라서 정태적인 위험이냐 또는 동태적인 위험이냐로 나눠집니다. 정태적인 위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막 늘을 뜨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위험이 빵 나면 그 위험이 그대로 있는 거.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 발생이라든지 사고 같은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발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위험이 정태적인 위험이에요. 시간이나 시대에 따라서도 물론 그러겠죠. 옛날에 화산이 일어나나 지금 우리 현대시대에 화산이 폭발을 하나 똑같은 위험이죠. 지진도 그렇고요. 사고도 그래요. 근데 동태적인 위험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성격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 예를 들면 환율이 그렇죠. 우리가 환율이 그렇고 기술의 변화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가격 변동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으로 본다면 소비자의 기호들은 우리 옛날하고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다르게 변하는 것은 동태적인 위험이더라. 그래서 이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정태적 위험은 그럼 어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태적 위험은 어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발생 빈도나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 위험이더라.
정태적 위험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로 예상되는 위험이고, 동태적인 위험은 시간 경과나 성격 발생 정도에 따라서 변하는 위험이더라. 정태적인 위험은 화상 폭발, 지진 발생, 사고 같은 거. 동태적인 위험은 기술 변화, 환율 변동, 소비자 기호 변동 이런 것을 말하더라. 이런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위험의 범위입니다. 범위가 좁으냐 넓으냐 하는 거죠.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느냐, 그죠? 아니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차이예요. 특정한 위험, 결국은 한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농작물 재보험에서 저가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뜰번가 하면서 특정 위험 한정보장 이렇게 하죠. 그래서 특정적 위험이냐 항전적 위험이냐 같이 다 쓰고 있죠. 그 용어에서는. 그래서 특정적 위험하고 같은 말은 한정적 위험도 될 수가 있더라. 이 위험이 일어난 게 얼마나 제한적이냐는 거죠. 내 가족한테만 입히느냐, 나만 입히느냐, 내 가족 친척한테도 영향을 입히느냐,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위험. 기본적인 위험은 아주 근원적이라고 해서 근원적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불특정 다수, 사회 전체,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파업, 폭동, 전쟁, 그죠? 이런 것들 말해요. 이번에 우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 거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위험들, 그죠? 그런 거 코로나19 가지고 우리 보험 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난 거 전쟁 보험이 들어주지 않잖아요. 뭐 전쟁은 조금 얘기가 다르게 되면 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쟁, 폭동, 소요, 뭐 노동쟁이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위험은 실업, 폭동, 뭐 이런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위험이 되겠다. 특정 위험과 기본적 위험 또는 한정적 위험, 근원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음에 담보 위험이냐 비담보 위험이냐는 보험자가 책임을 어디까지 지느냐. 보험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담보한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라고 해서 담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자동차 사고 났어. 자동차에 대한 재물 그 파손에 대한 것은 자동차 사고 자체, 그거 파손에 대한 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죠. 그런 것들은 담보되는 위험인 거예요. 하지만 비담보 위험은 자동차 보험이라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면책 위험. 제가 아까 전쟁을 예로 들었었는데 전쟁,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이런 것들은 면책 위험에 책임 자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면하기로 한 거. 이런 것들은 면책 위험이 되고요. 요거는 뭐 담보 위험이 뭐 보험에서 되는 거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고, 보험에는 담보 위험도 있고 비담보 위험도 있고 면책 위험도 있고 이래요. 마지막에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만 제외를 하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객관적 위험, 그다음에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측정 여부에 따라서 손실이냐, 이득의 기회냐, 또는 발생 빈도냐, 발생 규모냐, 범위가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어떤 보험으로 나눠지는지 종류도 알아야 하고요. 그 종류 중에서 보험이 대상이 되는 게 뭐야? 라는 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종류도 아는 거지만 그 종류 중에 이런 게 보험이 대상이 돼 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보험이 대상이 되는 위험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순수위험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수위험은 발생, 그죠? 손실의 기회가 있느냐, 이득의 기회가 있느냐에 따라서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으로 나눠준다고 했고요. 순수위험은 종류가 4가지나 되더라. 먼저 재산 손실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이 있어요. 요걸 뭐 설명을 보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영업용 개인 택시를 하고 있어요.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빵 하고 사고가 났어.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내 차가
파손이 돼요. 재산의 손실이 왔죠. 그게 재산, 손실, 위험. 그 손실이 왔어요. 그 손실이 오면 그 택시가 부서 손실이 나면 내가 계속해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오는 2차 손실, 영업 중단으로 해서 오는 내 손실 위험이 또 있죠. 그것을 간접 손실 위험이라고 해요. 영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해서 오는 위험, 간접 손실 위험. 자, 충돌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나만 다쳐요? 나만 다쳐요? 상대방도 다치죠. 그래서 상대방의 차도 배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배상, 책임,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개인 택시 안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나도 타고 있지만 손님도 태우고 있어요. 나로 이 사고로 인해서 오는 인적 손실 위험도 따라오겠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 순수 위험의 종류가 암기하기가 쉬워집니다. 재산 손실이 오고, 그로 이어지는 간접 손실이 오고, 남한테도 배상해주는 배상 책임도 있고, 재산 손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적인 손실도 있구나. 인적 손실 위험.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화재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축사에 화재가 났습니다. 우선 축사가 불타버렸어요. 재산 손실 위험이 있죠. 축사 불타버렸으니까 안에 키우던 소들이 다 폐사를 했어요. 폐사를 해서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축사의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의 손해도 있습니다. 그죠? 축사만 예를 들었을 때 가축 손해도 있어요. 축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의 손해들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내 축사에서 불이 났는데 옆에 이웃집에 집이 하나 더 있어. 축사 옆에. 집에도 불이 났네요. 옮겨 붙었어요. 이 이웃집 것도 배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배상, 책임, 위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축사를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또는 이웃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안에 화재가 있을 때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는 인적 손실도 있겠죠. 그래서 재산, 간접, 배상 책임, 인적 손실 순서대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순수 위험은 암기하시고 무작비교로 암기 안 돼요. 연상을 해보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 재산 손실 위험이더라. 두 번째, 간접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이 간접 손실 위험이더라. 화재로 공장이 가동 중단되거나 영업활동 못하는 거, 생산 중단되는 거, 영업 중단되어도 계속해서 고정비용은 나가야 돼. 그런 것들. 자, 생산이나 영업이 중단되는 것은 순소득이 감소하는 거고, 그 순소득이 감소한 거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그 순소득에서 또 다시 소득분에서 빼줘야 되죠. 추가 비용 발생도.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 민사적으로 타인한테 위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하는 법적 손해배상이요. 법적인 손해. 법적으로 배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손실 위험.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위험이 인적 손실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로 넘어가네요. 이제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았고 어떤 위험이 보험에 담보되는 위험인지도 봤어요. 그럼 이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거죠. 자, 위험의 관리는 발생 빈도를 줄이거나 심도를 줄이거나 그런 거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해야만 발생 빈도를 줄이거나 심도를 줄일 수 있겠죠. 분석해가지고 최소 비용을 가지고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거의 재반 활동들을 다 위험 관리라고 합니다. 그 위험 관리의 그럼 목표는 무엇일까? 최소의 비용으로 위험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럼 위험 관리의 목적 들어갑니다. 이 위험 관리의 목적은 위험이 사전적인 어떤 목적이냐, 위험 관리의 사후적인 목적이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기 전의 목적이냐, 관리 전의 목적이냐, 관리 후의 목적이냐 이 말이죠. 사전적인 목적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거,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 타인에게 증거할 수 없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거, 그다음에 안심, 개인적으로 안심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사후적인 것은 생존 및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수익을 안정화하는 거. 간접 위험들이 있으니까 위험 관리 함으로 해서 수익 안정되죠. 그러면 지속적인 수익 안정으로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되겠고요. 이 위험 관리의 의의라든지 최소한의 목표, 위험 관리의 목적은 사전적, 사후적으로 나눠지는데 사전적 목적은 어떤 게 있고 사후적 목적엔 어떤 게 있어 라는 것들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 위험 관리를 하는 데서 관리 방법들이 나오겠죠. 위험 관리를 뭐 빈도를 가지고 하느냐, 심도를 가지고 하느냐, 빈도를 줄일 거냐, 심도를 줄일 거냐. 위험 관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리적인 위험 관리, 결국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통제를 통한 대비. 그죠? 그다음에 돈을 들여가지고, 자금을 들여가지고 재무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거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리적인 위험, 즉 통제를 할 거냐, 재무적인 위험 자금을 조달해서 미리 대비를 할 거냐라는 거죠. 통제를 통한 거는 빈도가 좀 많이 해당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는 뭐 빈도, 심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자, 물리적인 위험 종류 한번 볼게요. 물리적인 위험은 5가지가 있네요. 위험을 회피해버리는 것. 아예 그냥 위험 자체를 피해가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손실을 통제하는 거. 손실 통제하는 거는 손실 예방도 있고 손실 감소도 있네요. 3번째, 위험을 분리하는 거. 그 분리에는 복제 또는 분리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네요. 그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하는 거. 그다음에 또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것이 있고요. 자금,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돈 들어가는 거 계속 생각하면 돼요. 위험 보유, 내가 자가보험 드는 거. 그다음에 제3자한테 전가하는 거, 법적으로 제3자한테 전가하는 거. 그다음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을 대비하는 거. 위험 결합을 통해서 위험 발생을 대비하는 거,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물리적인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고요. 자, 첫 번째는 위험을 회피한대요. 뭐 손실 가능성 자체를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거죠. 위험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거. 비행기가 너무 위험이니까 난 비행기는 안 타고 다녀, 배만 타고 다녀야지. 물론 배도 위험하죠. 자동차가 위험하니까 나는 자동차 자체를 안 탈 거야. 난 걸어 다녀야지, 회사까지.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죠. 이 위험 회피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가장 위험적인 기본적인 위험 대비 수단 그냥 피해버리는 거. 그다음에 손실을 통제하는 거. 손실을 통제하는 거에는 빈도를 줄이는 거 또는 심도를 줄이는 거 2가지가 있겠죠. 빈도를 발생 횟수를 줄이는 것은 손실 예방이 되겠네요. 손실 예방,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 손실 예방. 그다음에 금액적인 걸 좀 줄여보겠어, 심도를 줄이겠어 라는 건 손실 감소가 되겠네요. 손실 통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더라. 손실 예방적인 게 있고 손실을 감소하는 게 있더라. 그럼 예방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빈도를 줄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해요. 산불 많이 나니까 산불 조심 예방 캠페인을 해요. 그죠? 음주단속을 통해서 교통사고 많으니까 음주단속 캠페인을 해요. 이런 거예요. 또는 방화백을 설치해요. 고속도로 속도 이상 어느 정도 넘어가면 벌금 물게끔 속도 제한을 해요. 이런 겁니다. 댐이 맨날 붕괴되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와요. 댐 건설을 해요.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예방해서 빈도 자체를 줄여주는 거가 손실 예방이 되고요. 손실 감소를 줄이는 거는 위험이 얼마만큼 심도가 있느냐, 그 심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규모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규모를 줄이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미리 사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것도 있고 사후적으로 감수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전적인 것이 자동차 에어백이. 자동차 에어백 또는 안전띠를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미리 그거를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후적인 손실 감소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 아니면 뭐 건물이 무너졌어. 얼른 그에 대한 비상 대책을 세우는 거 또는 구조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그죠? 사후적인 손실 감소. 그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재활 서비스, 재활 운동하는 거, 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후적 감소가 되는 겁니다.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가지고 뭐합니까? 스프링쿨러 설치해갖고 물도 물론 관수에 이렇게 수분을 주는 것도 되지만 스프링쿨러 설치해가지고 서리 방지하는 거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손실 감소하는 것들이 다 규모 자체를 줄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통제에는 두 가지더라. 손실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손실을 감소하는 것도 있더라. 예방은 빈도를 줄이는 거, 감소는 규모를 줄이는 거. 두 가지. 손실 통제 방법 두 가지 암기하세요. 빈도를 줄이는 손실 예방, 그다음에 규모를 줄이는 손실 감소. 빈도를 줄이는 건 얘가 어떤 것이 있어? 감소, 규모를 줄이는 손실 감소에는 어떤 게 있어? 종류까지 손실 통제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우리 비용 손해에 가면 어떤 거하고 이어지나요? 손해 방지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거 역시도 손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손해 방지 비용 같은 거. 되죠? 그다음에 위험을 분리하는 거. 위험을 분리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내가 컴퓨터 막 하고 있는데 데스크탑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일찍 퇴근하면서 같이 전원이 연결돼 있는데 전원을 탁 꺼버렸어. 옆에 자기 퇴근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제일 메인 전원을 꺼버렸어. 컴퓨터 작업하던 거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 뭐 복제 하잖아요. 예전 우리 시절에는 플로피 디스크로 복제를 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나요? CD로도 복제를 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USB로 복제를 하고 지금은 백업 하드도 만들고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제하죠. 그 다음에 격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코로나19 저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하잖아요. 그죠? 또 위험 요소가 여기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면 그 위험 요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그런 것을 격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의 분리에는 복제, 분리, 격리 이런 것들이 이게 내용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계약을 통한 위험이 있더라. 내 건물을 임대를 줬어요. 그죠? 임대 줬어. 그러면 임대차 우리 계약하죠. 그러면 그 임대인이 임차인 내가 임대를 줬으니까 임차인이 있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거기에 대한 뭐 보험 들죠. 화재 보험도 들고 관리도 하고 계약을 통한 위험 또는 우리 보통 이제 중소기업 많이 다니시죠? 물론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기업에서 수주가 내려왔어. 자기가 다 그 공사 하나요? 만약 건설 공사라고 했을 때 하지 않죠. 다시 하청하죠. 하도급, 하청. 또는 우리 대기업 물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냉장고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업에서 전부 다 만들지 않죠. 부품은 어디에서, 이 부품은 여기에서, 저 부품은 저기에서 다 하도급 한단 말이에요. 하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품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그 부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또 누가? 하도급, 하청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계약을 위해서 위험을 넘겨버리는 거. 제3자한테. 그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거. 내가 그거 그냥 감당할게. 감당해버리는 거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험이 생겼어. 그럼 내가 그냥 감당할게. 이런 겁니다. 자, 5가지 물리적인 위험 통제, 위험을 회피하는 거, 손실을 통제하는 거,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거, 계약을 통한 위험, 그다음에 스스로 위험을 인수해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통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재무적인 것, 자금을 통한 거는 위험을 보유한다. 이 말은 내가 그 위험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부담하겠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생겼어 라고 하면 그건 내가 그냥 다 부담할게. 그거는 자가보험이에요. 자가보험. 내가 스스로 내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돈을 따로 모아놓는 거 자가보험. 또는 기업에서는 준비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재해보험 있죠. 다시 우리 재해보험 사업자가 정부나 다른 다른 거기 그 단체에 재해보험을 들죠. 그래서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는 또 그 재해보험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해요? 재해보험 기금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기금을 마련하는 거. 준비금, 기업의 준비금, 그다음에 기금, 개인한테는 자가보험 형태가 위험을 직접 보유하는 거, 내가 자신이 부담하는 거, 그다음에 위험을 제3타한테 전가하는 거. 요거 우리 두 개가 대표적인, 요게 자가보험이고 2번, 3번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이에요. 3자한테 전가하는 거. 내가 보험료 내고 보험금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맡겨갖고 보험회사한테 법적 재무적으로 3자한테 위험을 전가하는 거. 그래서 위험 전가라는 것 자체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3자한테 위험을 전가하니까 보험료 내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법적 재무적도 보험에 속해요. 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역시도 보험이에요. 보험 회사 측에서 보면 위험을 결합한 거죠. 그리고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을 분담한 거예요. 보험료를 쭉 내면서 여러 계약자들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보면 위험을 결합해서 위험 발생을 대비한 거예요. 다수 동질의 위험을 결합해서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거. 대표적으로 보험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위험에 대응해서 내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위험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위험을 결합해서 대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 방법의 선택은 어떻게 해서 선택되는가? 예상 손실 발생 빈도나 손실 규모를 예측하고 또는 위험 통제 기법과 이무 재무 기법이 위험의 속성에 미칠 영향과 예정 손실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 기법에 소용될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도 예측하더라. 발생 빈도, 손실 규모를 예측하고, 자 통제 기법, 재무 기법이 위험 속성에 미칠 예정 손실도 예측을 하고 비용도 예측을 하는 게 위험 관리 방법의 선택입니다. 그럼 위험 관리 특성에 따라서 그럼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빈도와 심도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빈도는 적다, 많다. 그죠? 적다, 많다. 그다음에 심도는 작다, 크다. 그죠? 심도가 작다, 크다. 빈도 한번 보세요. 빈도가 적대요. 빈도는 적은데 발생 횟수가 작다는 얘기죠. 적어요. 근데 심도도 적대.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그럴 때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 위험을 스스로 보유해 버린다고 했죠. 내가 금액을 돈을 준비해서. 거기서 자가 보험의 형태, 보유, 대표적인 거 자가 보험. 빈도도 적고 심도도 작아요. 그때는 자가 보험. 근데 빈도는 적은데 심도가 한번 날 때 커. 그러면 어떡해? 내가 대비할 수 없는 큰 위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을 결합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넘기는 것은 뭐? 전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전가하는 건 대표적으로 보험이 되겠습니다. 빈도는 적은데 심도가 큰 거. 빈도는 적은데 심도가 큰 거. 보험, 전가. 그다음에 빈도가 많아요. 근데 심도가 적은 거예요. 심도가 작아. 그러면 손실을 통제하죠. 그래서 뭐 예방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죠? 또는 손실을 감소하는 어떤 사전적, 사후적 관리들을 하는 겁니다. 손실을 통제합니다. 그다음에 발생 빈도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빈도도 많은데 심도도 커. 회피해버리는 거죠. 아예 회피해버리는 거. 그래서 요 표에 따라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아셔야 하고, 이렇게 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를 가지고, 이게 무슨 그래프 가지고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 손해산수 시험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뭐다? OX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찾는 거 1, 2, 3, 4번 해갖고 찾는 거 나오기도 해요. 손실 규모, 심도가 작고, 크고, 빈도가 적고, 많고, 빈도도 적고, 규모도 작아요 하면 보유, 작아요. 빈도는 적은데, 심도가 커요 하면 그때는 보험, 증가하는 거. 심도, 빈도 다 커. 위험을 회피해버립니다. 그죠? 빈도는 많은데 심도가 좀 적대. 그럼 손실, 빈도 자체를 좀 줄여주는 손실 통제. 그래서 표로 나오느냐,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디 1번, 2번, 3번, 4번 끼워 넣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손해사항사 시험에서. 제가 손해사항사 시험을 잘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에 공부할 때 손해평가 시험을 좀 우습게 봤죠. 그래서 손해평가 시험에 그때 떨어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를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 막 연기되고 해가지고 빨리 손해사정사 시험이 손해평가사보다 좀 더 일찍 치거든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해사정사 얼른 치고 손해평가사 준비해가지고 치려고 했죠. 그래서 1차를 같이 준비했어요. 1차를 손해사정사를 같이 준비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된 거예요. 빨리 이걸 끝내버리고 손해평가사 시험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돼갖고 손해사정사 시험이 보통 4월달이면 치는데 6월달까지로 연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손해사정사 시험을 잡고 있게 됐던 거예요. 손해사정사 시험은 붙었어요. 그해 붙고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사 2차를 치려고 했죠. 손해평가사가 그해 붙을 줄 알고. 근데 그해 손해평가사 시험을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떨어질 거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진짜 충격이 커갖고 저도 슬럼프를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을 못 치고 작년에 이제 손해평가사에 올인 집중했죠. 그래서 작년에 손해평가사를 붙고 손해사정사 시험은 결국은 2차를 못 쳤어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면서 미리 공부를 다 했었는데 연기되면서 또 까먹으니까 계속 자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1차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손해사정 이론 공부를 했었고요. 손해평가사 시험을 또 치고 난 다음에 붙고 나면 저희가 막 해패나 법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법인에 들어가려고 하면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있어도 법인에 들어갈 땐 또 시험을 칩니다. 시험 징글징글 하죠. 시험 어떤 시험을 치냐면 보조인 시험을 칩니다. 평가사라 하더라도 법인에 들어갈 때는 사정사 밑에 보조인으로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손해평가 보조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시험을 쳐야 해요. 그 역시도 60점을 통과해야 되고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시험 중간 수료평가 전체 이제 60점 이상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이제 오프에 가서 지체 교육을 하루 받고 거기서 또 시험을 칩니다. 거기서 또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이제 보조인 합격이 되는데요. 그 보조인에도 손해사정 이론을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손해사정 이론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물론 상복보험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이 어떤 게 시험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많이 좀 경험을 해본 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기본수에 다루고 있는 손해사정 이론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면서 실은 여기에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중요한 엑기스만 다 빼왔다고. 여기서 또다시 저희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걸 골라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지만 실은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다 중요한 것들이 여기 엑기스로 뽑아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입니다. 표를 어떻게 나와서 시험에 나올지 몰라서 시험 대비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나온다면 나는 과연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을 넣을 수 있겠는가? 어떤 형태로 변경해서 나오더라도 발생 빈도가 작고 심도가 적어요. 보유합니다. 작고 심도는 커요. 증가.
보험 듭니다. 빈도는 많은데 심도는 적어요. 손실을 통제합니다. 빈도도 많고 심도도 커요. 해피합니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가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제 예시 문제 쭉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절을 다 끝냈나요? 1절 다 끝냈죠. 다음 시간에 2절 이어갈 거고요. 1절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수에서 분류하고 있는 위험의 종류 중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종류 4가지 이상 쓰시오. 물론 고맙게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 순수 위험, 투기 위험, 정태적, 동태적, 특정, 기본 이렇게 다 넣어놓고 여기서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정말 고맙지만 네가 아는 거 보험 대상의 위험 종류를 4가지 이상 쓰라 라고 하면 난 과연 쓸 수 있겠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한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더라. 그 다음에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이죠. 제가 어떤 형태로 나와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건 현재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도 출제할 수 있겠더라. 발생 빈도도 적고 심도도 적어요. 보유합니다. 빈도가 작아요. 심도는 큽니다. 정가 보험에 듭니다. 빈도는 많은데 심도는 적어요. 손실을 통제합니다. 빈도도 많고 심도도 커요. 해피해버립니다. 위험 해피. 자, 이제 개념을 묻는 용어 문제입니다. 위험 안의 용어 문제.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위험의 정의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죠? 위험 또는 리스크.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 이건 자체에서 답을 줬네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손인 또는 사고라고 했죠. 특정한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내거나 증가시키는 형태. 사고 발생 전 단계에 해당되는 거. 발생 전 단계 뭐라고 했나요? 위태. 발생 후 단계는 뭐? 손해. 이렇게 됩니다. 자, 순수위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순수위험 4가지라고 했죠. 처음에 재산이 손실됐어요. 재산 손실. 그걸로 이어서 간접 손해가 있어요. 간접 손실. 이웃집도 불났네요. 배상 책임. 사람도 다쳤어요. 인적 손실. 순서대로 암기하시고요. 자, 위험의 종류 중에는 손수위험의 종류도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실은 재산 손실 위험이 어떤 거다. 간접 손실이 어떤 거다. 배상 책임, 인적 손실이 어떤 거다.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실은 손해사정 이론 시험을 치면 굉장히 객관식으로 많이 나눈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이건 뭐에 해당돼요? 근데 이건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가져와봤어요. 움푹 패인 도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충돌사고가 발생해서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졌어요. 여기에 손인에 해당되는 거. 뭐예요? 움푹 패인 도로는 뭔가요? 발생 전 단계, 위태에 해당되죠. 맞나요? 운전자의 부주의도 실은 위태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정신적인 위태에 포함되거든요. 움푹 도로도 위태고요. 이건 실체적인 위태죠. 실제적인 위태. 운전자의 부주의도 실은 위태예요. 그래서 움푹 도로, 운전자의 부주의는 위태에 해당됩니다. 충돌사고. 충돌사고 빵 났어요. 현재 그 상태. 사고가 손인이에요.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졌네. 손해. 그래서 그중에 특히 손인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 6번 넘어가네요. 위험관리 방법 중에서, 그죠? 물리적인 위험관리 중에서 손실의 발생 횟수, 빈도죠? 규모를 줄이는 기법, 손실 통제 방법의 종류와 그에 해당되는 예. 발생 횟수도 줄이고 규모도 줄이는 손실 통제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발생 횟수를 줄이는 거, 손실 예방, 규모를 줄이는 거, 손실 감소라고 했죠. 그래서 손실 예방은 어떤 거야? 손실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야. 손실 감소는 손실의 규모를 줄이는 거야. 손실 예방에는 어떤 게 있어?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나 홍수 예방 댐 건설이나 음주 단속하는 거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산불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이 됩니다. 손실 감소는 사전적 감소가 있고 사후적 손실 감소가 있어요. 사전적 자동차 에어백이나 안전대 설치하는 거, 사후적은 비상대책을 세우는 거, 구조대책 세우는 거, 재활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험의 종류를 구분했대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했어요? 정태적인 위험이냐, 머물러 있는 위험이냐, 동태적, 수시로 변하는 위험이냐.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으로 나눕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도 들으시오 라고 했네요. 정태적 위험. 화산 폭발이 났어요. 태풍이 났어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동태적 위험. 수시로 변하는 거. 소비자의 기호가 변해요. 환율이 변해요. 시장에서 가격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죠. 또는 매년 과거와 현재가 다르죠. 물가 변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동태적 위험이더라. 보험에 해당되는 위험은 뭐? 정태적 위험이더라. 위험관리 의의 및 목표. 위험관리 의의는 뭐예요? 빈도도 줄이고 심도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해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감소하는 거. 또는 추가로 설명이 더 돼 있는데 요게 우연적인 손실이 개인이나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적인 관리 또는 경영 형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해당되는 목표 보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두 번째, 개인과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거. 목표 이렇게 이어지죠. 의의와 목표. 자, 위험관리의 목적에 대해 예를 들어 서술해 보시오. 위험관리 목적은 사전적인 목적이 있더라 또는 사후적인 목적이 있더라. 사전적인 목적은 불안도 해소하고 타인한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미리 이행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심, 마음의 안심.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거. 사후적은 생존할 수 있는 거 계속, 그죠? 생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수익이 안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후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예시 문제들 한번 보니까 예시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처음 보험에 이해가 들어왔을 때 당황스러운 건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은 손해사정 이론은 어려운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예상 문제들을 보면서 요런 문제들 형태로 나오겠네. 그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암기할 것들을 집중해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 암기할 때는 뭘 잘해야 돼요?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단답형은 그냥 답을 적기만 하면 되지만 서술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심사자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잘 잡는 거, 키워드 잘 잡아서 암기하는 거, 그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절 강의 이어가겠군요. 오늘 1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